자, 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미스터트롯의 탑6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들은 오는 9월 12일 뉴에라 프로젝트와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9월 12일 이후 이 트롯맨들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스터트롯의 탑6는 이렇게 트롯맨 개인 6명이 각자 아티스트로, 가수로서 존재감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6명인데 지금 이렇게 또 6명이 모여서 그룹이 되면은 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미스터트롯은 탑6, 6명의 트롯맨과 그룹 탑6, 7팀의 가수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탑6의 파워가, 인기가 엄청난데, 그렇다면은 뉴에라 프로젝트와 계약이 끝나는 9월 12일 이 미스터트롯의 탑6가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은 해체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인데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스터트롯의 탑6의 인기는 뭐 가히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지금 예능이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능의 천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예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탑6가 출연하고 있는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악당이 전체 예능 중에서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기 순위 1위, 2위.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브랜드 평판 빅데이트 분석 결과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능은 1위가 사랑의 콜센터, 2위가 뽕숭악당이에요. 탑6가 출연하는 두 예능이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탑6의 인기가 엄청난 겁니다. 대세입니다, 대세. 6명의 아티스트, 가수들이 각자도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그룹 완전체, 탑6의 완전체는 더 큰 인기를 끌고 파워를 갖고 있는 게 미스터트롯의 탑6인데, 이들이 뉴에라 프로젝트와 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가는 물론이고 가요계, 그리고 팬들도 엄청나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탑6가 뉴에라 프로젝트와의 관계는 기간제 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거예요. 활동 계약을 한 겁니다. 이 탑6 트롯맨 6명은 각자 소속사가 다 있습니다. 자, 다른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멋진 모습도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멋진 모습도 있는데, 이들은 소속사가 따로 다 있습니다. 뉴에라 프로젝트하고는 1년 6개월 동안에 미스터트롯의 경연이 끝난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9월 12일 끝나는 겁니다. 지난해 3월 12일이 미스터트롯의 경연의 결승전 진선미 발표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상에 대국민 응원 투표가 너무 많이 몰려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틀 후인 3월 14일에 진선미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3월 12일을 기점으로 1년 6개월이 9월 12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이 계약은 활동 계약이에요. 활동 계약. 이들이 소속사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임영웅은 물고기 뮤직이라고 하는 소속사가 있고요. 그리고 영탁은 밀라그로, 그리고 장민호는 호 엔터테인먼트의 소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미스터트롯의 경연 이전에 소속사가 있었고요. 나머지 3명은 미스터트롯의 경연이 끝난 이후에, 정동원은 쇼프레이 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 아래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찬원과 김희재는 브리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9월 12일의 변화의 모습은 뭐냐면은 뉴에라 프로젝트와 활동 계약이 끝나면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들은 그냥 두면은 소속사에서 이제 이들을 관리, 매니지먼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들이 또 다른 대형 기획사와 이렇게 기간을 두고 활동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맺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간제 활동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스터트롯의 경연 이후 탑6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으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니지먼트 활동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티스트가, 가수가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3가지 조건. 하나는 뭐냐면 단독 콘서트를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티켓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의 콘서트가 아닙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그리고 글로벌 세계를 돌았을 때도 티켓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공연이 매진이 될 정도로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소속사가 있는데 어느 대형 기획사가 이들과 활동 계약, 공연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송에 러브콜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시청률을 제조할 수 있는,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시청률 보증수표, 시청률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청률 상승 파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광고의 모델이 된다면 광고 모델이 된다면 광고 효과가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3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그 소속사가 다른 대형 기획사와 활동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9월 12일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부 팬들은 소속사를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속사는 이미 있고요. 지금 소속사는 이미 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영웅, 영탁, 장민호 같은 경우는 그 소속사가 큰 소속사가 아닙니다. 거의 매니지먼트급. 임영웅 같은 경우도 소속 아티스트가 1명이에요. 영탁도 작고요. 장민호도 작은 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찬원과 정동원, 김희재 소속사는 좀 대형 소속사입니다. 기획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9월 12일에 또 다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 계약이에요. 공연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단독 콘서트와 시청률 제조기 그리고 광고 매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아티스트가 누구냐 이렇게 점쳐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들 모두 6명이 그런 활동 계약을 맺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연 계약을. 그러면 각 소속사에서 각 방송이 원하는 대로 이제 출연료도 높게 받고 스케줄 조정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행사 같은 건 못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콘서트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방송입니다. 방송도 이 탑6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해에 나훈아 콘서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의 방송 공연을 해도 시청률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맨파워, 아티스트 파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만 공연 계약을 개별적으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트롯맨 6 중에서 누가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모두가 공연 계약을 맺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가장 그래도 아까 티켓 파워나 그리고 시청률 파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임영웅은 대형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장민호, 영탁도 마찬가지 그런 러브콜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 이찬원이나 정동원 같은 경우, 김희재 같은 경우도 뭐 여기저기서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긴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임영웅의 선택이에요. 임영웅의 향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자면은 9월 12일 이후에 이들의 향방은 어느 대형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맺느냐 하는 부분이지 소속사를 옮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TV조선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하고 훌륭한 직업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됐는데, 이 훌륭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TV조선이 키운 자식이에요. 그렇다고 TV조선 범위 속에 있으면은 이 아티스트들이 더 큰 아티스트로 발전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필요한 것은 글로벌이거든요. 글로벌. 트롯의 세계화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TV조선도 이들을 말하자면 결혼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고, 이들 또한 다른 형태의 방식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콘서트의 공연도 있을 수 있고 방송의 단독 공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대형 기획사로 가서 또 다른 방식의 활동을 해야 K트롯의 주역이 되고 트롯의 세계화에 아주 주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들은 필수적으로 TV조선의 그늘 속에, 보호 속에서 좀 벗어나서 또 다른 방식, 또 다른 어떤 방송이나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대형 기획사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와중에 가장 그래도 대형 기획사에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아티스트는 역시 임영웅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임영웅의 향방에 따라서 나머지 트롯맨 탑6도 어떤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뉴에라 프로젝트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의 사진에 임영웅과 김희재를 뺀 나머지 4명이 네이버에 나우라고 하는 라이브 쇼 코너에 지금 출연키로 했다고 그래서, 이들은 뉴에라 프로젝트와 TV조선과의 지금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이제 TV조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좀 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만이 대형 기획사가 러브콜을 계약을 맺을 것 같아서, 9월 11일 전후에서는 미스터트롯의 탑6의 개별 아티스트 6명은 각자 자기의 활동을 하겠지만은, 미스터트롯의 탑6라고 하는 그룹은 해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9월 12일을 전후로 한 변화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 부분을 좀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리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미스터트롯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글로벌 가수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뉴스장터가 미스터트롯의 탑6가 뉴에라와 계약이 만료되는 9월 12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분석,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